자, 조금 전에 또 우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잠깐 주셨는데 얘기했어요. 네. 80.5시간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9시간이 아니라 80.5시간? 네, 윤석열 이제 정말 11시간 30분이거든요. 네. 하루에. 이제 그거를 6일이 69시간인데 그거를 7일로 할 경우에는 11시간 30분 하니까 80.5시간이라고 한겨레에서 계산해내는. 주말까지 이어붙이면 이어붙이면 주 80.5시간. 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잘은 모르지만 이 특수부 검사들은 뭐 일할 때 뭐 한 달씩 집에도 안 들어가고 양말도 안 갈아 신고 이렇게 하면서 일한다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 뭐 한 달씩 뭐 잠 안 자고 일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전 너무 충격적인 게 이걸 가지고 이제 근무하는 시간표를 한번 어떤 분이 네티즌분들이 짜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면 기절하고 다음날 눈 뜨면 출근하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형식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거 뭐 제가 근데 검사들 같은 경우 일 없으면 또 쉬지 않습니까? 푹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사들은 자기가 일을 통제할 수 있어요. 자기 일을 일을. 그렇지. 스스로 일을 통제할 스스로 수 일을 있으니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성과 내고 싶으면 일 빡 하고 좀 놀고 싶으면 좀 놀고 이런단 말이에요. 낮에부터 폭탄주 마시기도 하고 제가 그런 검사들 많이 봤어요. 그 검사들하고 일하는 그 근로자하고 똑같다, 노동자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잠깐 얘기 들어봤더니 이게 왜 가능하냐 그랬더니 뭐 노동부 차관인가요? 요즘 MZ 세대는 몰아서 쉬는 거 그거 다 당당하게 권리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회장도 나와라, 부회장도 나와라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했다던데. 그런데 또 MG를 끌어들였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젊은이들이 뜨겁게 댓글로 지금 화답해주고 있다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발표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다들 막 정말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과로사도 많고 그래갖고 그걸 줄이자 막 논의를 해가지고 2010년부터 아주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에 들어가서 2018년에 52시간제가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일 근무를 하면서 8시간에서 40시간, 연장 근로는 12시간, 그래서 52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했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윤석열 정부 요번에 한 거는 일주일 단위로 정한 거를 월 단위로도 하고 분기 단위로도 하고 반년 단위로 하고 1년 단위로 하고 그렇게 늘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많을 때는 화끈하게 일하고 쉴 때 화끈하게 쉬자 이런 건데 화끈하게 일할 때가 뭐냐면 우리 이제 노동 제도 중에 또 하나가 하루에 11시간은 연속 쉬어야 된다. 11시간이 이제 퇴근하고 가서 닦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닦고 출근하고 요게 11시간이거든요. 11시간을 쉴 경우에 64시간까지 일한다. 11시간으로 쉴 경우에 69시간까지 일한다. 69시간. 네. 그걸 69시간을 6으로 나누면 11.5예요. 그러니까 6일. 그 얘기는 6일 내내 11시간 30분 일하게 하는 건데 11시간 30분은 뭐냐면 24시간에서 연속 쉬어야 되는 11시간 빼고 나면 13시간 남잖아요. 또 노동법이 뭐냐면 4시간이라면 30분 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5시간 쉬게 돼 있어요. 13시간 빼기 1.5시간. 그건 다 공장에서 보내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그거 빼면 11.5시간이잖아요. 11시간 빼고 내내 회사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해야 된다는 거야. 와, 진짜 그리고 11시간을 빼면, 그러니까 11시, 요번 이 일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11시간 연속 시간이 없을 경우를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11시간 연속 휴식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앨 경우에는 64시간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일하라의 64시간은 뭐냐면 4시간마다 30분 쉬게 하면 3일 동안 하면 8시간이에요. 네. 그 8시간 쉬는 거 말고 밤새워서 3일 동안 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화끈하게. 와.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없앴다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전태일 열사가 그 청계 피복에서 그 이야기는.
타이밍 먹고 밤새워서 일했잖아요. 그래갖고 타이밍이 뭐냐면 잠 안 오게 하는 그러니까 약. 타이밍이 잠 안 오는 약인데. 그래서 그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지켜라. 이러고 분신 자살했. 네.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네. 장시간 노동, 지금 이제 장시간 노동으로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제화하는 거고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시간 휴식을 없애고 연 3일 내내 일시켜도 된다는 그걸 합법으로 만드는 그거는 법적으로 합법이 되는 거고요. 화끈하게 놀아라. 장시간 휴식. 그건 노사 합의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노사가 합의하든지 국민 의식을 계몽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게 요번 조치예요. 아니 그게 안 돼서 법으로 휴식 시간 보장하고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노사가 조직률이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14%란 말이에요. 노조 조직률이 14%야. 근데 14%는 현장에 가보면 사측 힘이 훨씬 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노사 합의가 안 되면 화끈하게 일하는 건 하는데 화끈하게 쉴 수도 없어. 또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화끈하게 쉴 수가 있냐? 아무리 그게 제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 정부에서 이미 2018년부터 시험을 했어요. 그 연가 저축제라고 했어요. 네. 1년에 연가가 11일이에요. 네. 네. 3일 동안 3년 동안 계속 일하고 연가를 쌓아서 33일 가라. 그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쉬는 거 아니에요? 33일 해보니까 주변 사람 눈치도 보이고 내가 일이 많은데 33일 놀면 내 책상 치우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게 걱정이다 실패했어요. 예. 연가 저축제가 실패했는데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노사 합의도 안 될 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눈치 보여서 못 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건 근로시간 늘리겠다는 거예요. 저녁이 죽을 절- 때까지 일해라. 저녁이 절대 없는 삶. 여기 뭐 윤석열 대통령 너나 좀 장시간 노동 좀 해라. 지금 메이즈님도 민주당 다시 MZ맘을 되돌릴 절호의 기회다 하면서 딘 S님이 이어서 요즘 MZ는 그냥 쉬고 싶습니다. 주 4일째 컴온 이라고 또 말씀을 저는 그래서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뭔지 알아는 이야기인데 네. 공무원들부터 한번 적용해 보죠. 국가가 못 돌아가는 버티죠. 한번 해봤으면 못 좋겠어요. 버티죠. 지금 사실 우리 공직 사회가 좋아져가지고 복지 정책이 나오면은 공직 사회부터 먼저 한 번씩 다 하죠. 적용해 주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노동 환경 개선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도 공직 사회 먼저 적용해서 한번 해보고 난 뒤에 민간에 아니 하라고 했으면 무슨 좋겠어요. 거기보다 장관들 먼저 줘. 장관들부터 맞습니다. 오드리 헵바님도 용화대부터 69시간 하라고 하시라고. 맞습니다. 좀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로소 우리 사회가 이제 2018년에 52시간 근무제 하면서 우리 노동 시간이 좀 낮춰져서 네. 그렇죠. 세계 5위까지 떨어졌어요. 1위였다가.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그래서 비로소 워라벨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예, 귀에 들어온 거예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제 쉬고 가족들하고 언제 휴가를 보내고 이런 게 비로소 가능해졌는데 그게 다시 깨지는 거예요. 네. 소위 저녁 있는 삶 이게 비로소 조금 가능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일하면 소비는 언제예요? 소비가 돼야 그 경제가 살아난다. 이거 다 그쵸. 아는 거고 우리나라 소비 부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대책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뭐 전혀 대책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되면은 보이고요. 자영업자들 바로 망할 것 같아요. 다 그렇죠. 망하겠죠. 예. 자영업자가 망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제 급여가 준다거나 해고가 쉬워진다거나 뭐 이런 추가적인 걱정들이 많거든요. 무자비하게 이렇게 사람을 굴린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 이 개편안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많이들 의아해하세요.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 거예요? 많이 시키려고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 이게 이제 그동안 대기업들이 또 그 중소기업 이런 데서 사실 중소기업에서 이런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일 화끈하게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중소기업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거든. 나는 중소기업이 사는 길이요. 제가 중소기업 쪽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네. 중요한 데가 중소기업이거든. 중소기업이 사는 길은 이렇게 막 일하는 사람들 쥐어짜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물가 연동제 그건 이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물가 연동 이게 그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또 그 대기업으로부터 이 납품 단가를 올려받고 이렇게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그걸
그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납품 단가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해요. 네. 이거를 교섭할 수가 없어요. 교섭하면 중소기업이 같이 모여서 교섭해야 되잖아. 근데 중소기업이 모여서 하는 건 담합으로 처벌당해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 교섭권 같은 걸 줘서 대기업으로 이익이 아주 집중되고 몰리는 거를 중소기업으로 돌려서 네.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중소기업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의 이해관계,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노동자들 일하는 걸 쥐어짜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의심도 되는 게 노동계의 총파업이라든가 이런 좀 그 극단적인 투쟁을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보편성이 떨어지는 엉터리거든요. 네. 그 옛날에 저기 뭐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있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진짜. 근데 이거는요 네. 우리가 환노위 하고 있어요. 이 실행 안 되겠죠, 이게. 택도 없지. 그죠. 법으로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냥 막아버릴 테니까 총파업까지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근로자 대표제 정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근로자 대표제도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네. 노동상권에 있는 교섭권을 위반하는 것 같은데요. 노조하고 그 이게 이제 복수 노조일 때 이 대표자를 따로 뽑아라 그런 맞아요. 취지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노조를 부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노동적 헌법에 있는 노동상권을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뭐 안 될 거를 좀 알면서 갈등을 좀 부추기고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이런 생각까지 이런 발상까지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정부 고위직을 전부 다 법을 가장 잘한다는 검사들이 꿰차고 있는데 아, 검사들 법 몰라요. 법을 제일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검사들은 사실 헌법이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제가 초선 때 예. 그때 저 비정규직법 뭐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그때 한국노총에서 저랑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최근에 노란봉투법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저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노동부 장관인데 저기 들어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리 김문수란 분도 계시잖아요. 김문수. 아, 찾아보면 몇몇 있습니다. 자, 지금 SM캉님이 이 기회에 민주당은 주 4일제로 맞대응할 수 없나요? 뭐 이런 안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서유 라이브 300분 조금 안 되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아직 한일전 안 끝나나 봅니다. 그렇죠?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박주민 TV 좀 왜 안 시청자가 좀 늘었어요. 안 넘어가시죠? 왜 이렇게 되면 자꾸 제가 상당히 곤란하단 말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박주민 의원님을 위해서 박주민 TV에서 네. 나와주세요, 여러분. 민서유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